안녕하세요. 일단은 어떻게 갖춰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다 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거쳐내고 영어과를 졸업을 했고요. 제가 사실 애들한테 말을 계산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말을 안 하긴 해요. 너무 아이들이 멀게 느낄까 봐.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나이 차이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사회가 빨리 변할 뿐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저 맨날 20대 그렇죠. 그 정도. 맞아요. 그래서 저 영어과에서 이제 국어교육과 졸업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과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진짜 너무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과천외고에서 제가 딱 좋아하던 국어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그때 아마 기간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생 가서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분은 또 작년까지 수업을 하셨는데 올해 이제 여고의 교장쌤으로 가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국어교육과를 진학한 것도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였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랑 학교에서 갖춰내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수업하는 거 진짜 너무 축복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아이들한테 약간 그런 선생님의 역할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의 이제 자랑 타임인데 자랑 타임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작년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우리 이제 윗기 한기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에 연속 수강률이 100%다라는 건 이제 퇴원생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1학년 때는 학원을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만약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안 나오면은 이거 선생님이랑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또 학원에 사실 옵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기시기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시험을 1년 내내 4번의 시험을 저랑 같이 준비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딴 데 다 봤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수업하는 게 가장 나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구나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평균 점수도 작년 2학기 같은 경우에 학교 평균이 75점이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그렇게 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평균이 90점이 나왔었고 우리 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 시험 전교 1등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요게 이제 100점이에요. 예. 100점이 저희 학교가 사실요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완전 어려운 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한 70%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 플러스 한 20-30%가 어려운 문제. 그래서 애들이 틀린 걸 시험지를 가져오면요. 틀린 문제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그 틀린 문제를 한 개를 틀렸냐 뭐 5개를 틀렸냐 해서 등급이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점 맞기가 인데 그래서 저희 학교 100점이 적게 나오면 1명, 2명, 많이 나오면 한 4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매 시험 100점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저희 작년에 2학기 기준으로 해서 9명 수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1등, 3등, 8등, 9등이 다 그러니까 9명 중에 4명이 전교 10등 안에 그런 성과를 낸 게 저는 진짜로 아이들이 사실 이 전교 1등 2학기 100점을 2번 다 맞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렇게 완전 최상위의 실력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저랑 1년 동안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2학기 때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었던 그 친구가 방학 때도 이제 특강을 들어가지고 같이 뭔가 좀 연결성 있게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2학년 때 어떤 거 공부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2학년 1학기 때 문학 수업하고요. 2학기 때는 독서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3학년 때는 이 엄매랑 화자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 2학년 친구들이죠. 올해 고3 친구들이 3학년 내신까지 해달라고 요청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3학년까지 애들을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도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올해 3학년부터 요 내신이 절평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3학년 내신 이번에 안 열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우리 문학이랑 독서를 위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기준으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요게 이제 1학기니까 문학만이죠. 그래서 당연히 문법 출제 안 되고 문학에서만 100% 출제가 됐고요. 특히 요게 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됐었어요. 교과서 작품들로만. 근데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라면 우리 1학년 때도 우리 학교 시험범위 되게 적다는 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1학기 중간고사 때 들어가는 작품이 딱 5개였거든요. 사실은 직전에 공부해도 머리가 영민한 친구들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였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2학년 되면은 조금 범위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도 많으면 한 8개, 9개? 그러니까 사실요, 다른 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문학이 이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많으면 한 18개, 20개까지 문학 작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학교는 올해도 그러니까 2학년 때도 범위가 또 적은 편이에요. 그 말은 출제 기조가 비슷하게 지엽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시키겠다라는 그런 걸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2학기 때는 독서잖아요, 과목 이름이. 근데 특이하게 2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2학기 때 범위가 어떻게 됐었냐면 교과서에서 40%, 그리고 요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고2 수준의 기출을 학교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지문 2개를. 그게 출제가 됐었고 또 모의고사 중에서 문법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법 파트에서 한 3분의 1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0%는 쉽고 30%는 어려운데 그 30%가 여기서 다 거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독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문법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과천외고 애들 문법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친구들이 등급이 여기서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작년까지는 그 2학기 때 원래 문학 독서잖아요. 근데 문학 그리고 독서 한 번 보고 다음에 문학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쌤들이 독서 수업이다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문학 수업하고 문학 시험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년에 이제 걸릴 뻔했대요. 교육청에 걸려서 못 잡혀가실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수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변별력이 좀 필요하니까 문법을 조금 넣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를 보셨거든요. 변별력을 만드는 걸. 그래서 아마 올해도 비슷한 유형이 출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 기말고사 때는 문법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교과서 범위가 일단 많이 늘었고요. 모의고사 저희 2개 지문 공부했는데 하나에서만 출제가 됐고요. 요게 또 관건이 됐어요. 완전 외부 지문.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맨날 학원 가서 다 준비하고 족보 받고 선생님 시키는 수업 안 듣고 학원 수업만 열심히 들으니까 안 되겠어. 너네 그냥 생 외부 낼 거야. 이거 절대 너네 예측 못할 거니까 준비하지 말고 평소 실력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정말 생 외부 독서 지문을 2개를 출제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고3 수준이어서 어려운 지문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여기서 많이 깎였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2개 지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여름방학 때 정규반에서는 했었던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또 많이 여기서 시간을 절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시험 난이도는 중간 정도, 완전 어렵진 않지만 그 30% 정도가 굉장히 특이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에 맞추는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계속 주관식 안 나오고요. 30문항 객관식 100%로 출제가 됩니다. 뭐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출제되지 않고 정말 깔끔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시험 유형은 아마 2학년 때 동일하게 갈 거예요. 내신형 문제 플러스 외부 작품을 활용한 수능형 문제. 시험 범위 1학년 때랑 비슷하게 물론 1학년 때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2학년 수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지엽적인 내용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고요. 교과서, 문학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서 100% 출제가 되고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결국에는 시험
그 수업에서 진행한 내용에서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희 외부 작품이랑 한자 계속 1학년 때랑 비슷하게 갈 거고요. 문법에서 등급이 변별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거는 올해 이제 문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확실히는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안 했던 외부 지문 출제를 했고 여기서 변별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올해도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제 기출문제들 보면서 어떤 문제들 출제됐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요 왼쪽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단어 관련 문제예요. 동음이어나 다이어 너네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본 어휘력이 있는 친구들은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이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에서 꽤 오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수꾼 다의 생각, 그러니까 논리를 잘 찾았니?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도 미리 대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논리력이나 사고력이 있는지 그거를 판단으로 골라낼 수 있는지. 그래서 요런 것들은 평소에 조금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외부 작품 문제 이런 유형은 정말 많이 보셨죠. 저희 30문제 중에 많으면 7, 8문제까지 이렇게 선지에다가 외부 작품들 집어넣고 이 중에서 뭐 화자의 태도가 비슷한 거, 표현법 이런 걸 찾아라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뭐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을 제시해 주는데 거기서 사실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사실 어렵고 준비가 안 됐으면은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쏟는데 저희 이거 수업 시간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정말 수업 잘 듣고 제가 주는 자료들을 잘 살펴봤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지엽적인 내용인데요. 요거 2학기 독서 시험이었거든요. 우리 2학기 독서에 포함됐던 교과서 지문 5개 그리고 그 모의고사 지문 2개 총 7개가 출제가 됐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상세한 내용의 OX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가 아니라 옳은 것의 개수는 몇 개인지 이런 문제들이 아마 독서에서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를 OX를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단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은 그 문제가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별력 만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거는 지금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이 아마 다 처음 보시는 단어일 거예요. 요게 봉산탈춤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0문제 이게 많이 출제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30문제 중에 9문제가 봉산탈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단어 같은 거, 뭐 헌화, 울장 이런 단어 저희 평생 쓰지 공부한 이후로는 평생 안 써요. 예. 근데 이런 단어들까지 외웠냐? 근데 이 문제는요. 봉산탈춤이에요. 어려운 단어들이 한 30개는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설마 여기서 나오겠어?' 라는 생각에 안 외웠던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오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특징이 세세하고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범위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 지엽적인 부분을 다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유형을 아니까 이거는 되게 지엽적이라서 안 나올 것 같지만 얘는 그래도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외워야 돼. 그리고 이거는 이것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저의 수업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문제 요거는 이제 출제가 된다면인데요. 문법에서 변별력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문법 문제가 또 출제가 된다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거 사실 독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방학 때는 문법을 조금 하기는 해야 돼요. 저희 아무래도 대부분의 뭐 다른 학원이나 다른 뭐 친구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2학년 때는 문학 독서니까 문법을 그냥 손 놓거든요. 그냥 어차피 3학년 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문법이라는 건요. 또 안 하면 까먹어요. 저희 사실은 현대문법을 1학기 기말고사 때 마지막으로 하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사이에 배운 거를 홀라당 다 까먹고 3학년 때 이제 수능 공부하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때 부랴부랴 문법을 하면은 그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학 때는 문법을 어느 정도 잡아두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른 외부 작품이랑 엮어서 문법에서도 외부 작품과 엮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시험 범위에 대한 대비는 세세한 내용까지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가 수업에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얘는 안 외워도 돼 라는 거를 조금 지도를 해주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문법이랑 독서, 특히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된다면 그건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어느 정도 학습 습관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교과서랑 학교 PPT 당연히 엄청 중요합니다. 들고 다니면서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선생님이 올해 그래서 그 작년에 제가 좋아하던 쌤이 딴 학교로 가셔가지고 올해는 어떤 쌤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1학년 쌤이 그대로 올라가실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담당이 되는 걸 보고 출제 패턴을 이해하고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서 굉장히 선지가 그대로 나온 게 많아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 항상 강조해서 아이들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이랑 낯선 선지가 등장한 경우에 일단 첫 번째는 문학 개념어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현대 시를 공부할 때 이 구절이 역설법이야? 이거를 아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역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떤 작품을 갖다 놔도 거기서 역설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는 사실 지금 정규반 다 계시잖아요. 정규반에서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난해한 제가 코멘트도 보내드렸지만 난해한 시를 주고서는 이거를 우리만의 힘으로 어떻게 해석해내냐. 그 능력을 지금 키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 실력을 바탕에 쌓아둔 다음에 당연히 시험 기간에는 예를 들면 봉산탈춤이랑 연계되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작품들 선지에 등장할 수 있는 작품들 제가 다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두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정원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요거를. 요거는 이제 사실은 윗선배들한테 물어본 내용이었고 정원이한테 물어본 내용은 저희 후배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우리 지금 3학년 친구들 공부하느라 바쁜데 막 물어봤어요. 제가 붙잡고 학원 여기 금요일에 수업 올 때 붙잡고 지금 후배들 설명회 하려 하는데 애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아니면 학교 생활 관련해서 좀 조언해주고 싶은 거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단권화인데요. 그러니까 단권화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이 주중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주말에 학원에 와서 이제 거의 복습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 이게 아이들이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학원에서는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수업 듣고 거기다가 뭐 학교 선생님이 하신 필기는 뭐 빨간색으로 그리고 주말에 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한 필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쓴 다음에 두 명이 이제 같이 강조한 거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런 거는 뭐 형광펜을 친다든지 해서 하나의 자기만의 교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좀 암기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거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지엽적인 내용들, 디테일한 것들 꼭 챙겨야 된다. 또 하나는 이것도 외부 작품을 평소에 연습해라. 그러니까 평소에 못했다면은 평소에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내신 대비 기간에도 만약에 선생님이 제가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외부 작품 연계된 문제들을 많이 숙제로 주거든요. 그럴 때도 모르는 작품들 있으면은 저한테 좀 적극적으로 물어봐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가 시험 범위가 1학년 때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편인데도 우리 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전공어도 해야 되고 영어 과목도 많다 보니까 이것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2학년 때는 정말 벼락치기가 안 돼요. 매주 수업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소화하고 후반부에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서 저도 이제 2학년 수업할 때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제발 밀리지 말기. 숙제 밀리지 말고 복습하는 거 밀리지 말고 수업 듣고 그거 바로 복습 안 하면요 정말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에서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밀리지 말기.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집중하라는 것도 학교에서 어차피 집중 안 하면요 딴짓도 집중 못 해요. 뭐 그 시간에 선생님 수업 별로라서 뭐 수학을 푼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수학에 100% 집중 못 해요. 기본적으로 수업 집중도를 높여 가지고 학습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한다 이런 것을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내신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만든 자체 교재 사용해서 여기다가 단거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 복습 테스트 실시하고 성적표랑 뭐 과제 수행도 수업 성취도 이런 것들 제가 다 직접 작성해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도 우리 출제 패턴에 최대한 맞는 문제들 제가 선별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 시험 1년에 4번의 시험이 있는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 기말이 끝날 때마다 우리 학교는 당연하고 주변에 뭐 과천이라든지 분당, 뭐 대치동, 일산 이런 문제들의 그런 학군지들의 시험지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 학교 범위에 맞는 것 그리고 우리 학교 출제 패턴에 잘 맞는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들 당연히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계속 이제 작년에는 수업 종료 후에 진행을 했잖아요. 수업 종료 후에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아마 근데 수업 이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어쨌든 어, 뭐 다른 요일에 한 번 더 증언을 해서 모르는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암기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진행을 하고 혹시 시간이 안 되거나 인원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조교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만약에 클리닉 시간에 다 물어보지 못했을 때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의응답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는 거의 4시, 5시까지 질문을 하기도 그때는 이제 저도 잠을 안 자고 애들이 이제 아니에요. 애들이 예? 아니 왜냐면은 12시 5시요? 이게 아니 근데 시험 전날에는 절대 안 되고 여기 애들이 그니까 저도 애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제발 중간에 질문해라." 시험 그 주만 되면은 핸드폰이 불이 나요 아주. 이거를 질문만 몇 시간 답변을 해 줘도 이게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직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시험 날에는 정말 거의 4시 5시까지 질문하고 또 그다음에 아침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분명히 6시 7시 남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기다렸다가 답변해 주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잘 활용하라고 좀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확인하고 모르는 문제 쪼끔이라도 의심 가는 선지가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그냥 뭐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달 필요 없고 "그냥 사진만 보내라."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풀이해 줄 테니까 어쨌든 저는 물리적인 한계를 쪼끔 이걸 통해서 많이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카카오톡까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배부해 주는 내신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요거는 안 주고 직보 때 주거나 직보 전주에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제 필기에다가 선생님들 우리 앞반 선생님 필기, 뒷반 선생님 필기 다 취합을 해서 다 모든 것들이 녹여져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한자성어 중요하니까 한자성어 요렇게 정리해서 주고 이 각주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부분들 정리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료에서 어떤 식으로 적중이 됐었는지 이게 다 작년 2학년 문제거든요. 그 아까 동음이어랑 다이어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날 저희가 수업했던 직보 자료인데 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뭐 5번째 방법이나 수단 이런 의미로 쓰였다. 잘 기억해라고 했는데 다음 날에 그대로 길이를 묻는 문제가 나와서
이 시험 끝나자마자 "선생님 뭐 적중하셨네요." 막 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것도 직전 보강 자료였는데 이게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에서 열 구름이라는 게 간신배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간신배의 의미로 쓰인 작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 줬는데 1번 선지로 그대로 나왔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자성어 이런 상황에 쓰일 수 있는 한자성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 2번 선지로 그대로 출제가 됐었던. 사실은 제가 정말 잘 한 페이지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가져오기는 했는데 제가 시험지를 받아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저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아이들이 그래도 문제를 좀 수월하게 푸는데 정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이제 요거는 다 이제 우리 동학년 친구들이네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중간기말 2번 다 100점을 맞은 친구인데 시험을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 맞았대요. 그래서 "너 어렵지 않았어? 어떻게 다 맞았어?"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을 해 주더라고요. 이거 다 선생님을 했던 거라서 별로 안 어려웠대요 자기는. 국어 전교일. 국어 전교일. 모의고사는 아닐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맞아요. 모의고사 100 점이었나?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마 2 학기 때 그랬었던 거 음. 어쨌든 그런 말을 해 줬어서 아 진짜 수업을 맨날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던 친구예요. 사실 서연이는 클리닉 시간이 안 돼 가지고 클리닉을 진행을 그러니까 매주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카톡으로 그래요? 카톡으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던 친구였고 그래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영어가 아니고요. 그 1 학기 때는 그렇게까지 1 등급에 해당하는 성적까지는 나오지 못했었던 친구였는데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되게 조용했어요 맨날. 근데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했었고 클리닉 시간에 중요한 내용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제발 1 등급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2 학기 때 딱 1 등급이 나와 주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다른 수업이랑 다른 점들 저는 국어 교육 전공이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 사실은 이제 학원 쌤이지만 어쨌든 저는 교사를 한때는 꿈꿨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성적 오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좀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면 공부 안 된다고 막 좌절할 때 진짜로 인간적으로 저도 사실은 제가 애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물론 지금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없지만 저 때는 이과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게 너무 저한테는 큰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많이 극복을 해서 어쨌든 제가 원하는 성적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국어를 지금 못한다 하더라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선생님 잘 따라오면은 언젠가는 네가 못하는 약점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못했고 약한 점이 있었는데 나의 노력으로 그걸 성취한 거. 그 경험을 저는 아이들도 다 느껴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리 같은 경우 아니면은 클리닉 제가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최대한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 과천외고 용으로 다른 학교에서 했던 작품이라도 우리 학교 용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용 자료로 새로 매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노력해서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시험 다 맞았다." 이렇게 한 것도 당연히 너무 좋은데 지금 저 친구도 다 과천외고 친구인데 시험을 너무 국어가 제일 자신이 없었는데 선생님 만나고 나서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됐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어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이게 제 좌우명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해 주고 싶은 말인데 우리 아이들 1 학년 때보다 쪼끔 더 향상된
조금 더 본인이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